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TCP/IP 마지막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CP/IP가 생각보다 내용이 많아서 좀 강의가 길어졌습니다. 오늘은 OSI 7계층과 TCP/IP 계층 총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업로드해 드린 기출 문제도 요 두 가지 내용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까지 배웠던 내용을 이제 정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OSI 7계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내용은 제가 작년에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작년만큼 자세하고 세세하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배운 것을 이제 복습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OSI 7계층부터 설명을 드릴 건데요. OSI라는 것은 오픈 시스템 인터커넥션의 약자이고요. 이것을 번역을 하자면 개방 시스템 상호 연결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OSI는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모든 데이터 통신 기준을 계층으로 분할하고 각 계층 간에 필요한 프로토콜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ISO가 네트워크 통신 전반을 관장할 수 있도록 만든 국제 표준입니다. OSI 참조 모델의 목적과 계층화의 장점을 보시면 모든 네트워크 통신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충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국제표준화 기구 ISO에서 표준화된 네트워크 구조를 제시한 기본 모델입니다. 컴퓨터 통신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 표현 형식과 데이터 교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러한 기존 간의 상호 접속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일체화된 네트워크 구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반 구조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시스템 간의 통신을 원활하게 하는 프로토콜을 모아놓은 것을 OSI 7계층이라고 부릅니다. 이 OS 참조 모델의 사용 목적으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논리상의 변경 없이 서로 다른 시스템 간의 통신을 개방하기 위한 것이고요. 그리고 유연하고 안전하며 상호 연동이 가능한 네트워크 구조를 이해하고 설계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컴퓨터 시스템 간의 통신을 할 수 있는 네트워크 시스템의 설계를 위해서 OSI 참조 모델을 사용합니다. OSI 참조 모델 계층화의 장점으로는 계층 구조 기법으로 필요한 전체 통신 기능 중 유사한 기능들로 묶어서 수직적인 계층으로 분할하였는데요. 각 계층은 처리해야 할 고유 기능과 함께 다른 시스템의 동일 계층과 통신하는 데 필요한 기능들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각 계층은 서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즉, 다른 계층에 변화가 있더라도 영향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각 계층은 하위 계층, 바로 아래 계층으로부터 제공받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상위 계층, 바로 위의 계층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OSI 참조 모델은 통신을 위한 하나의 큰 작업이 여러 개의 계층으로 나누어져 관리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OSI 참조 모델은 적절한 수의 계층으로 나누어서 시스템의 복잡도를 최소화하였는데 이 적절한 수를 7로 정한 겁니다. 그래서 OSI 7계층이라고 부르고요. OSI 참조 모델은 서로 연관된 7계층으로 분류되어 있고 각 계층에는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일련의 과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왼쪽이 이제 송신측이고 오른쪽이 수신측입니다. 그래서 7계층이 1계층의 물리계층, 2계층의 데이터 링크, 3계층의 네트워크, 4계층의 전송, 5계층의 세션, 6계층의 표현, 7계층의 응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송신측에서는 데이터의 흐름이 7에서 1로 흐르고요. 수신측에서는 반대로 거꾸로 데이터가 1에서 7로 흐릅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잠시 후에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데이터와 네트워크 정보가 송신측의 각 계층에 따라 전달되고 다시 수신측의 각 계층을 따라 거꾸로 복구되는 것은 인접한 계층 간의 인터페이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각 인터페이스는 한 계층이 자기 바로 위의 계층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와 서비스를 정의합니다. 네트워크는 각 계층의 기능과 계층 간 인터페이스를 잘 정의함으로써 모듈성을 지닙니다. 이 모듈성 덕분에 다른 계층을 바꾸지 않고도 해당 계층의 기능 구현 방식을 변경하거나 대체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듈성을 독립성으로 해석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1부터 7계층 중에 1부터 3계층까지를 네트워크 지원 계층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4계층은 전송 계층, 5부터 7까지의 계층을 사용자 지원 계층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계층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1계층은 물리 계층이고요. 물리 계층은 전송 케이블이 직접 연결되는 계층입니다. 정기적 전송 신호를 케이블을 통해 전송하는 기능을 담당하고요. 네트워크상의 두 노드를 물리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신호 방식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접속 장치의 핀의 개수 0과 1을 표현하는 방법, 랜카드의 데이터 전송 시기, 데이터 동기화 방법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정기적 또는 기계적 연결을 정의하는 계층입니다. 그래서 물리 계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물리 계층은 다시 정리를 하면 두 컴퓨터 간의 정기적, 기계적 연결을 정의하고 있고 실제 데이터 비트를 전송을 합니다. 그래서 케이블 종류, 데이터 송수신 속도, 신호의 전기 전압 등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물리 계층에서 따로 부르는 데이터 단위는 없고요. 여기서 쓰이고 있는 장비는 허브와 리피터가 있습니다. 각 계층에서 쓰이고 있는 장비를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기출문제에서 자주 나오더라고요. 다음 2계층은 데이터 링크 계층이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두 논리적 장치 사이의 데이터 수신과 송신을 담당합니다. 물리 계층 위에 위치해서 데이터의 전송 및 수신이 충돌 없이 바르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의 키워드는 흐름 제어와 오류 검출입니다. 요 두 개의 단어를 두 개의 키워드를 잘 알고 계셔야 하고요. 전송 장치의 권한을 관장하여 수신자가 제대로 수신할 수 있도록 조절하고 전송 도중에 생긴 오류를 정정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흐름 제어가 무슨 뜻인지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흐름 제어는 송신 측과 수신 측의 속도 차이를 해결하는 것을 이제 흐름 제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흐름 제어를 묻는 문제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이 흐름 제어가 무엇인지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 링크 계층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와 같이 표현될 수 있고요.
데이터 링크 계층은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과 1계층인 물리 계층 사이에 위치하고 있고 데이터 링크 계층에서는 데이터의 앞뒤에 트레일러와 헤더 이 두 가지가 붙습니다. 이 두 가지가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냐면 헤더에는 데이터의 블록의 시작을 나타내는 필드와 맥 주소가 들어가 있고요. 트레일러에는 전송 오류 검출을 위한 검출 코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도 잘 알고 계셔야 하고 또 하나 데이터 링크 계층의 데이터 단위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프레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를 프레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프레임을 묻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 주소, 맥 주소를 지정하고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리 계층을 통한 데이터 전송에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통해서 신뢰성을 제공하고요. 물리적 연결에만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요 문장이 있는 이유는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담당하는 계층이 또 하나가 있어요. 전송 계층도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과 전송 계층의 차이점이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적 계층에 관한 그러니까 물리적 연결에 대한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프레임이고요. 이 계층에서 쓰이고 있는 장비는 브릿지와 스위치가 있습니다. 다음 3계층인 네트워크 계층은 전송 계층으로부터 받은 그러니까 4계층인 전송 계층으로부터 받은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전송을 하고요. 패킷을 여러 네트워크를 통해 목적지까지 전달을 합니다. 망 내의 중계 기능에 의해서 단말 시스템 간의 통신로를 제공합니다. 요 망 내의 중계 기능은 라우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위치한 두 시스템 간의 연결성과 경로 선택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패킷이고요. 발신지로부터 여러 네트워크 경로를 거쳐서 패킷을 목적지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패킷이 IP 데이터그램으로 캡슐화되고 즉 패킷에 IP 주소가 첨부돼서 데이터그램이라는 단위로 캡슐화되고 라우팅 알고리즘이 적용돼서 데이터 링크 계층으로 전달됩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라우팅입니다. 라우팅 문제에 라우팅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네트워크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계층은 논리적인 주소 연결을 담당하고 있고요. 패킷의 이동 경로를 결정합니다. 즉 라우팅을 하고 있습니다. 라우팅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최적 경로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단위로는 패킷이고요. 패킷에 IP 주소가 첨부가 되면 데이터그램이라고도 부릅니다. 네트워크 계층에서 쓰이고 있는 장비는 스위치와 라우터가 있고요. 이 라우터를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 4계층인 트랜스포트 계층 또는 전송 계층은 종단 간의 신뢰성이 있고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전송을 담당합니다. 데이터 단위가 오류 없이 순서에 맞게 중복되거나 없어지는 일 없이 전송되도록 관리를 하고요. 메시지의 분할과 재조립, 프로세스 간 정보 흐름 조정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송 계층에서도 오류 제어와 흐름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신지대 목적지 수준에서 감독하면서 전체 메시지가 완전하게 바른 순서로 도착할 수 있게끔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송계층의 이제 그림으로 보시면 지금 이와 같이 세션 계층에서부터 받은 데이터를 패킷 단위로 분할하고요. 이 왼쪽 그림은 송신 측이고 오른쪽은 수신 측입니다. 송신 측에서는 데이터를 분할하는 역할을 하고 수신 측에서는 이 분할된 것들을 패킷 번호에 맞춰서 다시 재조립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그래서 헤더에는 그 패킷의 순서 번호가 포함되어 있고요. 수신 측에서는 헤더에 있는 순서를 보고 재조립을 합니다. 그래서 전송 계층은 송신 측 입장에서는 정보를 분할하고 수신 측 입장에서는 정보를 재조립합니다. 종단 간 엔드-투-엔드 데이터 흐름에서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를 담당하고 있고요. 또 전송 계층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전송 방식을 결정을 합니다. 즉 TCP로 할지 UDP로 할지 이 전송 방식을 결정하는 것을 이제 전송 계층에서 담당을 합니다. 전송 계층의 데이터 단위는 세그먼트입니다. 이것도 자주 나오니까 꼭 알고 계셔야 하고요. 전송 계층에서 쓰이고 있는 장비는 스위치가 있습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과 전송 계층의 차이점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데이터 링크 계층은 물리적 연결에 의한 흐름 제어와 에러 제어를 담당하는 거고, 전송 계층은 논리적 연결에 대한 흐름 제어와 에러 제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를 잘 보시고 에러 제어와 흐름 제어가 나오면 이 데이터 링크 계층과 전송 계층 둘 중에 하나인데, 물리적 연결 또는 뭐 인접해 있는 호스트라는 말들이 나오면 그거는 이제 데이터 링크 계층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게 아니라면 전송 계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보면서 제가 구분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 총 정리해서 넣어드린 거고요. 요 내용 필요하신 분들은 캡처하셔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5, 6, 7 계층은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 계층인 세션 계층은 통신장치 간의 상호작용을 설정하고 유지하며 동기화하고요. 세션 연결의 설정과 해제, 세션 메시지 전송 등의 기능을 설정합니다. 사용자 간의 포트 연결, 세션이 유효한지 확인하고 설정하고요. 통신 방식인 단방향, 반이중, 전이중 방식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가상 연결을 제공해서 보안 시스템에 연결하고 나가는 로그인, 로그아웃을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션 계층의 키워드는 요 세션 연결 설정 해제 그리고 로그인, 로그아웃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표현 계층은 주요 기능이 번역, 압축, 암호화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들이 나오면 표현 계층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상위 계층에서 보낸 텍스트 및 그래픽 정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하고요. 두 장치 간에 서로 달리 사용하는 코드와 문자 및 그래픽 문자 등을 위해 필요한 번역을 수행합니다. 동영상과 같은 동영상과 같은 대용량의 멀티미디어 데이터를 압축해서 전송 데이터 양을 줄이고요. 외부의 침입자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암호화와 보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역, 압축, 암호화라는 단어들이 나오면 표현 계층 선택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응용 계층은 사용자가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계층이고요. 사용자 소프트웨어를 네트워크에 접근 가능하도록 합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라고 부르고요. 사용자의 다양한 네트워크 응용 환경을 지원합니다. 사용자와 직접 만나는 최상위 계층 응용 프로그램을 네트워크와 연결을 시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응용 프로그램은 전자메일, 인터넷, 동영상 플레이어 같은 어플리케이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일을 전송하거나 원격 데이터를 이용하거나 응용 프로세스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즉, 응용 계층은 사용자에게 최종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드린 내용은 이와 같고요. 요것도 이제 필요하시면 캡처해서 갖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567 계층은 방금 설명드린 키워드도 나오지만 여기 응용 각 계층에서 쓰이는 프로토콜에 대한 문제들이 좀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요 응용 계층, 특히 응용 계층 프로토콜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는 이제 따로 정리를 해서 정리본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정리본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기출 문제를 같이 풀 때 제가 그 정리본을 보면서 설명을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론 정리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이 풀어오신 기출 문제 풀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